안녕하세요. 스포브이입니다. 최근 당첨 내역이며 매일매일 고배당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뢰 높은 확실한 분석으로 좋은 결과 꾸준히 만들어가 봅시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본머스 첼시입니다. 포메이션은 4-1-4-1이며 수비형 미드필더 1명과 2선 사이 간격이 자주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에바니 우송은 버티기와 연계는 가능하지만 중원 압박이 밀리면 최전방에서 쉽게 고립됩니다. 세메뉴와 테버니어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개인 전개는 좋지만 수비 전환 시 뒤 공간 노출이 잦습니다. 하프라인 북은 2선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상대 미드필더에게 전방을 볼 시간이 너무 자주 주어집니다. 풀백이 전진한 이후 볼을 잃는 순간 측면과 중앙이 동시에 무너지며 수비가 급격히 흔들리는 흐름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엔소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미드존에서 전진 패스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델랍은 수비 뒷공간 침투와 피지컬을 활용해 수비 라인을 계속 뒤로 밀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페드루 네투는 측면에서 커싱과 돌파로 박스 안에서 슈팅과 크로스를 동시에 위협합니다. 본머스처럼 2선 압박이 느슨한 팀을 상대로는 엔소의 전진 패스가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풀백 오버래핑과 2선 침투가 겹치며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본머스는 2선 압박이 느슨해지는 순간마다 미드존이 비어지고 그 공간을 첼시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엔소 페르난데스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여유있게 볼을 잡으면 델랍과 네투에게 바로 전진 패스가 연결됩니다. 델랍의 뒷공간 침투와 네투의 컷신이 동시에 들어가면 본머스 수비는 마크 선택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본머스가 라인을 내려도 박스 앞에서 엔소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슈팅과 침투 패스가 동시에 열립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찬스 누적 흐름에서는 첼시가 훨씬 유리한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에버턴 노팅엄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듀스버리 홀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개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리는 전방과 중원 사이를 넓게 오가며 압박과 연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활동량 좋은 자원입니다. 그릴리시는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드리블과 파울 유도로 공격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듀스버리 홀에게 첫 패스를 연결하는 구조가 자주 나오며 이 순간 공격 템포가 빠르게 살아납니다. 풀백은 동시에 올라가기보다 타이밍을 나눠 전진하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하는 흐름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방에서는 우드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허드슨 오도이는 왼쪽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커싱과 전환 패스로 공격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깁스 화이트는 2선 중앙에서 키패스와 박스 침투 타이밍이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하지만 더블 피벗과 2선 압박이 한쪽으로 쏠리며 반대편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하프 스페이스와 풀백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며 전환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에버튼은 듀스버리 홀을 중심으로 방향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반복하며 노팅엄의 압박 불균형을 공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노팅엄이 볼 쪽으로 압박이 쏠리는 순간 반대편 공간이 열리며 그릴리시와 바리의 측면 전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듀스버리 홀의 전환 패스가 정확히 들어가면 박스 안크로스와 컷백 빈도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노팅엄은 우드와 허드슨 오도이, 깁스 화이트의 개인 능력으로 한두 번의 반격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원 압박 균형과 전개 안정성에서는 에버튼 쪽이 좀 더 유리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포브이 픽 받는 법입니다. 채널 상단 링크 및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 같은 거 없으며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승률 높은 제 실제 분석과 조합 편하게 받아보세요. 물어보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맨시티 선덜랜드입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볼 주변에 수적 우위를 만드는 포지셔널 플레이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입니다.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한번 각이 열리면 바로 마무리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피니셔입니다. 도쿠는 측면 1대1 돌파와 컷백으로 수비 라인을 계속 뒤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니코 곤살레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결형 미드필더입니다. 볼을 잃어도 즉시 역압박으로 다시 점유를 회수하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젊은 에너지와 전방 압박을 앞세운 활동량 중심팀입니다.
엘리에제르 마엔다는 전방에서 뒷공간 침투와 측면 전개로 수비 라인을 넓히는 역할을 맡습니다. 탈비는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에 적극 가담하며 전방 압박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자카는 빌드업 시 후방으로 내려와 간결한 패스로 전개를 연결합니다. 다만 강팀을 상대로는 압박이 풀릴수록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점유율을 장악하는 맨시티와 압박과 활동량으로 버텨야 하는 선더랜드의 구도입니다. 맨시티는 도쿠와 니코 곤살레스를 활용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적 우위를 반복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며 컵백과 세컨 라인 침투에 계속 공간을 열어줍니다. 선더랜드는 마엔다의 스피드로 몇 차례 역습을 노릴 수 있지만 점유율이 밀리면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전체적인 전개 안정성과 체력 소모 구조를 보면 맨시티 쪽이 확실히 유리한 매치업입니다. 뉴캐슬 벌리입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 압박과 빠른 사이드 전개로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드는 팀입니다. 엘랑가는 측면 스프린트와 대각선 침투로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자원입니다. 반스는 박스 근처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담당하며 세컨볼 상황에서도 위협적입니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며 공격 방향을 바꾸는 핵심 자원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수비 전환이 늦어질 때마다 포백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팀입니다. 포스터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시도하지만 중원 지원이 불안정해 고립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앤서니는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 부담이 커지면 공격 영향력이 줄어드는 유형입니다. 컬레는 빌드업과 수비를 함께 맡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개 템포가 자주 끊깁니다. 세트피스 수비와 세컨볼 대응에서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뉴캐슬은 토날리를 중심으로 좌우 전환과 전진 패스를 활용해 벌리 포백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엘랑가의 스피드와 반스의 박스 침투가 동시에 들어가면 벌리 수비는 대응 타이밍이 꼬일 수 있습니다. 벌리는 포스터를 향한 롱볼과 세컨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점유를 길게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뉴캐슬은 세트피스에서도 문전 장악력이 좋아 한 번의 찬스로도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압박 강도와 수비 안정성을 감안하면 뉴캐슬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 브렌트포드입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중원과 이선이 라인 사이를 유기적으로 오가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집중적으로 가져가는 팀입니다. 히샬리송은 박스 안 침투와 마무리에 강점이 있어 센터백 뒷공간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자원입니다. 쿠두스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드리블과 슈팅을 동시에 위협하는 공격 카드입니다. 사비 시몬스는 중원과 이선 사이에서 전진 패스와 드리블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핵심 플레이메이커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점유율과 슈팅 수를 동시에 늘리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기본적으로 수비 블록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팀입니다. 티아고는 제공권과 연계를 동시에 담당하며 롱볼과 세컨볼 싸움의 중심 역할을 맡습니다. 샤데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직선적인 침투가 강점인 전형적인 전환형 윙어입니다. 담스고르는 이선에서 패스와 방향 전환을 담당하지만 중원 간격이 벌어지며 영향력이 줄어드는 구간이 잦습니다. 최근에는 더블 볼란치 사이 공간이 자주 열리며 중앙 수비 밸런스가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브렌트퍼드 중원 간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큽니다. 사비 시몬스가 전진 패스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면 히샬리송의 침투와 쿠두스의 안쪽 움직임이 동시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브렌트퍼드는 샤데의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을 노리겠지만 중원 압박에서 밀리면 전개가 끊길 가능성이 큽니다. 토트넘 풀백들의 안쪽 침투와 측면 전개가 번갈아 나오면 브렌트퍼드 수비 블록은 좌우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점유와 찬스 생산 구조를 감안하면 토트넘이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리즈 리버풀입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홈에서는 스피드와 직선적인 전개로 초반부터 흐름을 잡으려는 성향이 강한 팀입니다. 피로에는 박스 근처에서 세컨볼 반응과 마무리에 강점이 있어 짧은 순간에도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공격 자원입니다. 제임스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뒷공간을 파고들며
빠른 크로스와 컷백으로 찬스를 만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슈타흐는 활동량은 많지만 수비 라인 가까이까지 너무 깊게 내려가며 이성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로 인해 중원 압박 연결이 끊기는 구간이 발생하며 박스 앞 공간이 쉽게 열리는 구조적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방과 이선의 유기적인 위치 교환으로 박스 앞 공간을 폭넓게 활용하는 팀입니다. 에키티케는 스피드와 기동력을 바탕으로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동시에 공략하는 침투형 공격수입니다. 각포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컷인 슈팅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가져가는 다재다능한 공격 자원입니다. 맥 앨리스터는 중원에서 전진 드리블과 전환 패스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핵심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최근 부진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해지며 전방 압박과 침투 선택이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에 벌어지는 중원 간격을 리버풀이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맥 앨리스터가 이성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들면 에키티케의 침투와 각포의 컷인 움직임이 동시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리즈는 홈에서 제임스의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전개로 맞서겠지만 중원에서 볼을 잃는 순간 곧바로 역습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슈타흐가 깊게 내려가는 타이밍마다 박스 앞 세컨라인 수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구조와 동기부여를 함께 고려하면 경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리버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큰 매치업입니다.